축하해요, 오빠. 우리 아기 곧 만나요. 소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그 문자를 봤어요. 식탁 위에 놓인 남편 준호의 휴대폰 화면이었죠. 손에 쥔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어요. 우리 아기라니? 소연은 천천히 다가가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발신자는 혜림이었죠. 스크롤을 올려서 이전 대화를 확인했어요. 오빠, 병원 다녀왔어요. 아기 건강해요. 이번 주 검진 결과 나왔는데 남자애래요. 언제 어머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아기 곧 태어나는데.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준호가 소파에 앉아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걸어가려고 했어요. 당장 따져야 해. 이게 뭔지 물어봐야겠어. 그때 현관 쪽에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친정엄마 영옥이 서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왔어? 반찬 좀 갖다 주려고. 들어가도 돼? 응, 들어와. 영옥은 반찬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연의 얼굴을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죠. 딸,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그래? 소연은 손에 든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영옥이 화면을 확인했죠. 엄마, 나 지금 당장 저 사람한테 가서 따져야 해. 이게 뭔지 물어봐야 한다고. 영옥은 소연의 팔을 잡았죠. 아직 아니야. 지금은 모르는 척해라. 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따지면 안 돼. 모르는 척하고 있으라고. 엄마, 남편이 바람 폈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을 해요? 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영옥은 소연을 부엌으로 데려갔죠. 준호가 있는 거실에서 멀리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딸아, 지금 네가 화내면 준호는 오히려 당당해질 거야. 잘못한 사람이 더 목소리 크거든. 그래도 이걸 어떻게 참아요? 엄마. 영옥은 소연의 손을 감싸쥐었죠. 엄마 말 들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증거부터 모아야 해. 증거요? 문자, 통화 기록, 카드 내역. 전부 다 사진 찍어도 나중에 쓸 때가 있어. 영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그리고 준호한테는 꼭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알았지? 엄마, 그게 어떻게 돼요? 보는 것만으로도 미치겠는데. 딸아, 엄마 믿어. 준호는 지금 양쪽에 다 거짓말하고 있을 거야. 너한테도 그 여자한테도. 영옥은 소연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래. 두 달이 걸치다가 결국 들통나거든. 그때까지 기다려. 네가 먼저 치고 나가면 준호는 피해자 코스프레 할 거야. 아내가 이해심이 없다. 집이 불편하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언제까지 참아요? 준호가 먼저 무너질 때까지. 그 여자가 조급해질 때까지. 영옥은 소연 손에 든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일단 이 문자들 전부 사진 찍어. 카톡으로 엄마한테 보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자 화면을 캡처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전부 찍어서 엄마한테 전송했죠. 그리고 준호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해봐. 분명 이상한 데에 돈 쓴 게 있을 거야. 카드 내역이요? 그래. 돈 빠져나간 거 확인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옥은 반찬 봉투를 냉장고에 넣으면서 말했죠. 시어머니한테도 아직 말하지 마. 알았지? 시어머니는 무조건 아들 편이야. 네가 말하면 오히려 네 탓할 거야. 며느리가 남편을 잘 못 챙겨서 바람 폈다 이런 식으로.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힘들겠지만 지금은 조용히 있어. 준호 눈치 못 채게. 영옥은 소연을 꽉 안아줬어요. 엄마가 다 계획 세워줄게. 너는 증거만 모아. 알았지? 알았어. 엄마만 믿을게요.
영옥은 집을 나가면서 거실에 있는 준호한테 인사했어요. 준호야, 반찬 냉장고에 넣어뒀어. 잘 먹어. 아, 네. 감사합니다, 장모님. 준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으면서 대답했어요. 영옥은 현관문을 닫으면서 소연을 한 번 더 봤죠. 참아라. 딸아. 소연은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싱크대에 식기들이 그대로 있었죠. 손을 씻으면서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참아야 해. 엄마 말대로.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어요. 준호는 여전히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죠. 여보, 야식 먹을래? 안 출출해? 소연은 최대한 평소처럼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아, 된장찌개 남았으면 그거 먹을게. 알았어. 소연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냄비를 꺼내서 된장찌개를 데우기 시작했어요. 준호 휴대폰이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소연은 냄비를 저으면서 휴대폰을 힐끗 봤죠. 또 문자가 왔죠. 오빠, 오늘 병원비 입금 안 됐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소연은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참아. 지금은 참아. 밥상을 차려서 식탁에 놓았어요. 여보, 어서 먹어. 준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봤죠. 문자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소연을 슬쩍 쳐다봤죠. 소연은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준호는 안도한 듯 숨을 쉬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연은 소리내지 않고 울었죠. 휴대폰을 꺼내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마음이 힘들어. 근데 참아볼게. 곧바로 답장이 왔죠. 잘하고 있어, 딸아. 조금만 더 참아. 엄마가 항상 옆에 있어. 일주일이 지났어요. 소연은 문화센터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시어머니 말순에게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하시지? 소연은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별일 없으시죠? 소연아, 나다. 지금 시간 있어?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말순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부드러운 게 이상했어요. 소연아, 좋은 소식 있어서 전화했어. 우리 집안에도 손주가 생겼구나. 소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혜림이. 너도 알고 있었지? 말수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소연은 귀를 의심했죠.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낳았다니까. 건강하게 잘 낳았대. 3.2kg이래. 이제 우리 집 대가 끊기진 않겠네. 다행이지 뭐야. 말수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소연은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어머님, 그게 지금 저한테 하실 말씀인가요? 준호가 바람 핀 거 아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인연이지. 네가 애를 못 낳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제가 애를 못 낳는다고요?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애가 없으면 그런 거지. 준호 문제는 아니고. 어머님, 저희 검사 받았을 때 둘 다 문제 없다고 나왔어요. 그래도 결과가 없으면 소용없지. 혜림이는 나았잖아. 말수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소연은 길 한복판에 서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아냈어요.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가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은 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일이에요. 소연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요즘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남자들은 원래 그래. 핏줄이 땡기는 법이야. 어머님 말씀 가려서 하세요. 그래. 중요한 건 손주잖아. 우리 박씨 집안대를 이을 손주 말이야. 소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어머님,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 못할 게 뭐 있어?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 가족이야. 손주는 손주잖아. 소연은 허탈한 웃음이 나왔어요. 저 전화 끊을게요. 준호가 바람핀 것보다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더 충격적이네요. 충격은 무슨, 너도 조만간 병원 가봐. 혜림이는 한 번에 임신했는데 너는 왜 안 되는지 검사 다시 받아보든지. 어머님, 왜 내가 없는 말했어? 사실이잖아. 말수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왔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아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시어머니가 전화했어. 혜림이가 아들 낳았대.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던? 우리 집 대가 끊기지 않아서 다행이래. 나보고 병원 가서 검사 다시 받으래. 그 할멈이 정말. 딸아, 녹음했어? 네. 녹음이요? 시어머니랑 통화할 때 녹음 켜놨어야지.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는데. 아, 생각 못했어요. 다음부터는 통화 녹음 켜놔. 문자도 전부 캡처하고. 알았어요, 엄마. 저녁 8시쯤 준호가 퇴근했어요. 소연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넥타이를 풀면서 소파에 앉았죠. 오늘 회사에서 완전 스트레스 엄청났어. 상사가 자꾸 일 던지고. 그랬구나. 소연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준호 휴대폰이 울리는데 진동이었어요. 여보, 나 급한 업무 전화 좀 받아야 해. 밖에 나갔다 올게. 업무 전화? 여기서 받으면 되잖아. 아니야, 기밀 사항이라서. 금방 올게.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무슨 007 작전이야? 업무 전화에 기밀 사항은 무슨. 숨기느라 너도 용 쓰는구나. 복도로 살짝 나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준호 목소리가 들렸죠. 응, 나야. 아기 괜찮아? 3.2kg이면 건강한 거지? 다행이다. 병원비 내일 입금할게. 걱정 마. 엄마가 뭐래? 아, 그래. 나중에 인사드릴게. 소연은 문틈으로 준호를 봤어요. 준호는 전화하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저렇게 웃을 수 있는 남자였어? 소연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아서 아무렇지 않게 기다렸죠. 3분쯤 지나서 준호가 들어왔어요. 회사 일 때문에 복잡하네. 미안, 기다렸지? 아니, 괜찮아. 회사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소연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준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으며 아주 맛있게 밥을 먹더라고요. 여보, 이번 주말에 엄마 댁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어머니 댁은 왜? 엄마가 보고 싶대. 오랜만에 같이 가자. 소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안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피곤해서. 당신 혼자 다녀와. 당신 안 오면 엄마가 뭐라고 하실 텐데. 뭐라고 하시든 상관없어. 소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아니, 괜찮아. 저녁을 마치고 준호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꺼내서 통화 녹음 앱을 설치했어요. 다음번엔 꼭 녹음하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저녁. 여보, 이번 달부터 생활비 좀 줄여야겠어. 소연은 국을 떠먹다가 멈췄죠. 왜? 무슨 일 있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보너스가 깎였어. 어쩔 수 없어. 보너스? 지난달까진 아무 말 없었잖아. 그리고 월급은 나오는데 생활비를 줄인다고? 갑자기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 아껴 써야 해. 월급도 밀릴 수도 있어. 준호는 밥을 계속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얼마나 줄이려고?
한 30만 원? 그 정도면 괜찮겠지? 30만 원이? 지금도 빠듯한데 어떻게 더 줄여? 네가 알아서 해봐. 너도 돈 벌잖아. 당신 카드값은 어떻게 되는데? 카드가? 그거야 필요한 거 쓴 거지. 회사 접대도 있고, 접대비는 회사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다 나오는 건 아니야. 내가 먼저 쓰고 나중에 정산하는 것도 있고, 준호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소연은 준호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120만 원, 신세계 백화점. 85만 원, 롯데백화점. 60만 원, 현대백화점. 이게 다 접대비라고? 스크롤을 내려서 더 봤죠. 40만 원, 베이비 전문점. 25만 원, 산부인과. 30만 원, 유아용품. 화면을 캡처했어요. 전부 찍어서 엄마한테 전송해 두었죠. 곧바로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죠. 딸아, 이거 진짜야? 응, 엄마. 방금 확인했어. 박서방이 생활비 줄이자면서 백화점에서 400만 원을 써? 준호가 생활비 30만 원 줄인대. 나머지는 나보고 알아서 하래. 지금도 얼마 안 주면서 거기서 뭘 더 줄인다는 거야? 자기는 이렇게 펑펑 쓰면서 나한테만 아끼래. 소연은 너무 억울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딸아, 울지 마. 다 보상받을 날이 올 거야. 엄마, 내가 중간에 못 참고 퍼부어 될까봐 무서워. 조금만 더 증거 모아서 우리도 한 방에 보내버리자. 이 카드 내역 전부 파일로 정리해. 날짜별로, 금액별로. 내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다리 뻗고 자게 둘 순 없지. 알겠어, 엄마. 그리고 앞으로 매달 지출 내역 체크해. 준호가 뭘 사는지 전부 기록해. 근데 엄마, 이게 나중에 무슨 소용이 있어? 있어. 나중에 이게 전부 무기가 돼.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돈까지 빼돌렸다는 증거야. 법적으로 다 쓸 수 있어. 소연은 엄마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잘 정리해 둘게. 잘하고 있어, 딸아. 조금만 더 힘내자. 전화를 끊고 소연은 노트북을 켰어요. 준호 카드 사용 내역. 캡처한 내역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손가락이 떨렸지만 계속 입력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정리가 끝났죠.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585만 원이나 되더라고요. 생활비 30만 원 줄이자면서 600만 원 가까이 썼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준호가 나간 후 냉장고를 열어보니 식재료가 별로 없었어요. 생활비 줄이면 이것도 못 사겠네.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로 갔어요. 예전엔 필요한 거 다 샀는데 이젠 하나씩 계산하면서 샀죠. 고기는 제일 싼 걸로, 채소는 할인하는 것만 골랐어요. 38,000원입니다. 냉장고를 정리해 둔 후 준호 카드 내역도 다시 확인해 보니 새로운 결제 내역이 있었죠. 스타벅스 15,000원, 꽃집 8만 원. 꽃을 누구한테 사주는 거야? 나는 여태껏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 어디 한번 열심히 써봐라. 언젠가 이게 전부 네 무덤이 될 거야, 박준호. 소연은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누구지? 모르는 번호인데? 메시지를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윤혜림이에요. 제가 누구인지는 알고 계시죠? 소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소연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어요. 저희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해요. 저도 준호 씨 많이 사랑하고요. 아이가 크면서 아빠를 찾을 텐데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소연 씨, 이제 그만 준호 씨를 놔주시면 안 될까요? 소연 씨는 아이도 없으니 새 출발하시기도 좋으실 거예요. 소연은 어이가 없어서 몇 번을 다시 읽어봤죠. 이것들이 이런 짓을 하고도
이렇게 당당히 연락을 해? 소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대신 메시지를 전부 캡처해 엄마에게 보내뒀어요. 엄마, 혜림이가 나한테 직접 메시지 보냈어.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뻔뻔한 여자구나. 답장했어? 아니, 안 했어. 엄마 말대로 증거만 남겼어. 잘했어. 절대 답장하지 마. 저 여자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무슨 뜻이야? 네가 화내고 싸우면 준호한테 소연 씨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말할 거야. 그럼 준호는 네 탓할 테고. 그냥 무시해. 아무 반응도 하지 마. 알았어. 나도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생각 없어. 소연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서 혜림 메시지를 다시 봤어요. 이제 그만 놓아주라고. 네가 뭔데?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저녁 시간 퇴근한 준호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죠. 준호는 소파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30분쯤 지나서 준호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여보, 나 전화 좀 받고 올게. 준호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소연은 몰래 통화 내용을 엿들었어요. 엄마, 지금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회사에서 힘들었다고요. 준호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어요. 책임지라고요? 제가 뭘 어떡하라고요? 혜림이 아이가 우리 집 손주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은 안 돼요. 소연이랑 아직 정리 안 했어요. 정리하라고요? 어떻게요? 소연이한테 뭐라고 말해요? 준호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 끊을게요. 연신 한숨을 쉬며 준호가 들어왔어요. 소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말을 걸었죠.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한테 전화 온 것 같던데. 신경 쓰지 마. 집안일이야. 준호는 냉장고를 열어서 맥주를 꺼내더니 벌컥벌컥 마셨죠. 여보, 맥주 천천히 마셔. 내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는데 네가 왜 참견이야?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소연은 깜짝 놀랐죠. 참견이 아니라 걱정해서 말한 거야. 걱정은 무슨,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걱정을 해? 내가 뭘 해줘야 하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성질을 내?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기 있는 거야? 준호는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소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사실이잖아.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애가 없어. 네가 문제 아니면 뭐야? 검사 결과 둘 다 문제 없다고 나왔잖아. 결과가 뭐가 중요해?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낳는데 너는 왜 못 낳아? 준호는 소파에 앉으면서 소리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준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출근 준비를 했죠. 나갔다 올게. 준호가 나간 후 휴대폰을 확인했죠. 혜림한테서 메시지가 또 왔어요. 소연 씨, 답장 안 주시네요. 제 말 이해하신 거죠?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준호 씨가 요즘 힘들어해요. 둘 사이에서 고민하시나 봐요. 제발 준호 씨 좀 놓아주세요. 아이 때문에라도요. 소연은 웃으며 메시지를 읽고 캡처했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될 거야. 나도 이제 봐줄 생각이 없거든. 금요일 밤 11시였어요. 소연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준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회식한다더니 술 냄새가 진동했죠. 준호는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소파에 쓰러졌어요. 물 마셔요. 고마워. 준호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소파에 비스듬히 누우면서 천장을 봤죠. 여보,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준호 목소리가 축 늘어졌어요.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 와도 편하지 않고
소연은 준호를 내려다봤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혜림이도 놓을 수 없고, 당신도 놓을 수 없고, 이제 아이도 놓을 수 없고, 준호는 팔로 눈을 가렸어요. 근데 너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엄마도 압박하고, 나 진짜 미치겠어. 소연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 앱을 켰어요. 화면을 보지 않고 소파 쿠션 옆에 살짝 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내 핏줄은 내가 책임지고 싶어. 그게 당연한 거잖아. 준호는 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핏줄? 그래. 혜림이 아들 말이야. 내 아들이잖아. 소연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럼 나는 뭐야? 너는 너고 애는 애지. 별개잖아. 별개라고? 그래. 너만 이해해주면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어. 나도 편하고 너도 편하고. 준호는 눈을 감으면서 중얼거렸어요. 혜림이랑 아이도 챙기고 너랑도 계속 살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지금 제대로 정신 차리고 말하는 거야? 정신? 정신 차렸지. 나 진심이야. 준호는 소파에서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휴대폰을 들어 녹음을 확인했어요. 전부 녹음됐어요. 술김에 자기 입으로 신나게 떠들어 대더군요. 자기 입으로 모든 걸 인정했어요. 아마 다음날 준호는 새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준호 술버릇이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이었어요. 소연은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마치고 카페에 앉아 있었죠. 준호 회사 동료 부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소연 씨, 통화 괜찮아?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준호 씨 요즘 회사에서 전화를 엄청 받느라고 업무에 지장을 줘서 말들이 많은가 봐. 무슨 전화요? 저는 전화한 적 없거든요. 여자 목소리래. 매일 점심시간마다 전화 온대. 다들 수군거린다던데. 그래요? 인사팀에서도 눈치챈 것 같아. 곧 평가 기간인데 괜찮으려나. 지혜는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언니. 응, 조심해. 내 느낌엔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말해주고 싶었어. 전화를 끊고 소연은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준호 회사에서 혜림이 전화 때문에 소문났대. 맞지? 무너지기 시작했어. 계속 지켜봐. 하루하루 갈수록 준호의 얼굴은 그늘이 지고 있었어요. 저녁 먹을래요? 응, 먹자. 준호는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한숨만 쉬었죠. 콧노래를 부르며 싱글벙글 좋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갈수록 한숨만 늘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좀 복잡해. 그냥 인간관계가 피곤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소연은 조용히 밥을 먹었죠. 너 스스로 무너지고 있구나. 그러게 네 발등을 왜 찍고 그러니. 밤 10시였어요. 준호는 휴대폰이 울리자 서둘러 베란다로 나갔죠. 왜 이 시간에 전화해? 아무 때나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준호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어요. 돈? 지난주에 보냈잖아. 또 필요해? 100만 원? 말도 안 돼. 나도 돈 없어. 알았어, 알았어. 내일 보낼게. 전화를 끊고 들어온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죠. 소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엄마 말대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무너지고 다 하네. 너희들이 남에게 상처 주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소연은 처음엔 억울하고 화도 나고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조용히 인내하는 동안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이제는 이 상황이 화가 나기보다는 어떻게 상대방이 주저앉게 될지 궁금해졌어요. 토요일 오후 소연은 노트북 앞에 앉아 그동안 모은 자료들을 들여다봤어요. 파일을 확인하면서 작게 웃었어요. 이제 거의 다 모았네.
서류함을 열어서 전세 계약서를 꺼냈어요. 계약자 명의를 확인했죠. 김소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해준 거였어요. 다행이야. 집은 내 명의야. 시어머니 말순에게 전화가 왔어요. 소연은 곧바로 녹음 앱을 켰어요. 소연아, 나야. 오늘 시간 있어?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집으로 좀 와. 지금요? 그래, 지금. 중요한 얘기야. 전화가 끊겼어요. 소연은 녹음 파일을 저장했죠.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저러는 거야. 1시간 후 시댁에 도착했어요. 말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죠. 어서 와. 앉아. 네. 소연은 소파에 앉으면서 휴대폰 녹음 앱을 다시 켜고 몰래 가방 안에 넣어뒀어요. 소연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이혼할 생각 있어? 말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소연은 놀라지 않았어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준호가 요즘 힘들어하더라. 집에서도 불편하고 혜림이 문제도 있고 그건 준호가 만든 문제잖아요. 만든 문제든 뭐든 이제 정리할 때 됐어. 너도 나갈 준비나 해라. 말수는 팔짱을 끼면서 말했어요. 저보고 나가라고요? 그래. 우리 집은 손주가 귀해.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어도 대를 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나가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지. 혜림이는 아들 낳았잖아. 박씨 집안대를 이을 손주 말이야. 어머님, 저도 준호 아내예요. 아내긴 뭐가 아내야. 애도 못 낳으면서 이제 그만 미련 버려. 말수는 차 한 모금 마시면서 태연하게 말했어요. 준호도 원하는 거야. 너랑 헤어지고 혜림이랑 살고 싶어 하더라고. 준호가 그런 말 했어요?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엄마가 보면 알지. 너 때문에 괴로워하더라. 애가 순해서 상처 주는 말을 잘 못하는 성격이잖아. 그래서 내가 대신 말하는 거야. 어머님, 저 갈게요. 가긴 어딜 가. 이혼 서류 작성 얘기는 마무리하고 가야지. 그건 준호랑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알아서 하긴. 네가 버티니까 준호가 힘든 거잖아. 말수는 소연을 노려봤어요. 빨리 정리해.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말고. 소연은 아무 대꾸하지 않고 현관으로 나와 신발을 신었죠. 차에 타서 녹음을 멈췄어요. 위자료를 기대하지 말라고? 누구 맘대로? 이제 준비 끝났어. 변호사 만나야겠어.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가 거실에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통화 중이었죠. 돈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지금은 안 돼. 준호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소연을 보더니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시어머니 댁 갔다 왔어. 엄마한테? 왜? 가자고 할 땐 안 가더니. 아주 급하시게 불러서 갔지. 나보고 이혼하라던데? 준호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가 그런 말 했어? 혜림이 아들이 박씨 집안대 이을 손주라고. 자기 아들은 너무 순해서 직접 말 못해서 대신 해주신다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뻔했지 뭐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준호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죠. 동공이 흔들리는 게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왜 또 전화해? 낮에 통화했잖아. 준호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소연은 부엌에서 귀를 기울였죠.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도대체 얼마를 쓰는 거야? 애는 너만 키워. 카드 한도 올리라고? 혜림아, 내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어. 회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이래. 아껴 써야지. 애 때문에 너 일 못한다고 해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준호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회사에서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아껴 써.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는 베란다에서 한참 있다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다음 날 오후 소연은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왜 전화했어?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화나셔서 난리야. 무슨 일인데? 혜림이가 엄마한테 전화했대. 내가 돈 안 준다고. 준호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말하네. 혼외자 얘기를 지금 나한테 상의하는 거야? 엄마가 나보고 당장 오래. 지금 집으로 가야 해. 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여보, 같이 가자. 제발. 당신네 손주 문제에 왜 나를 끌어들이려는 건데? 당신 정말 뻔뻔하다. 이러다 그 애를 나한테 키우라고 할까봐 겁나네. 소연은 전화를 끊었어요. 같은 시각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말순이 거실에서 소리를 질렀죠. 네가 아이 엄마한테 아껴 쓰라고 했다고? 귀한 손주한테? 엄마, 손주가 그렇게 귀하시면 엄마가 주시던지요. 내가 돈이 넘쳐나요? 돈이 없으면 벌어야지. 소연이랑 이혼하면 되잖아. 이혼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소연이랑 이혼하면 어디서 돈이 나와요? 준호는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혜림이가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대. 근데 네가 돈 안 준다고 서러워하더라. 엄마, 저도 월급쟁이예요. 무한정 줄 수 없어요. 그럼 소연이한테 쓰는 돈 줄여서 애한테 더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말수는 팔짱을 끼면서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소연이는 제 아내라고요. 그리고 제가 소연이한테 주는 것도 얼마 없어요. 아내면 뭐해? 애도 못 낳는데. 이혼하고 혜림이랑 재혼해. 재혼이 그렇게 쉬운 문제인 줄 아세요? 그냥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왜 엄마까지 자꾸 난리이신 거예요? 준호는 일어서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는 손주만 생각하시네요. 제 인생은요? 네 인생은 네가 망친 거잖아. 바람 피운 거 누구야? 말순도 지지 않고 소리쳤어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저 집 갈게요.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가긴 어딜 가. 혜림이한테 전화해서 사과하고 돈 보내. 돈이 어디 있어요? 카드값만 600만 원 넘게 나왔다고요. 그럼 소연이한테 받아. 소연이 일하잖아. 엄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준호는 현관으로 나갔어요. 말순이 따라 나왔죠. 박준호, 당장 서. 저 진짜 못 살겠어요. 혼자 있게 해주세요. 준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차에 타서 핸들을 쥐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림이었어요. 받지 않자 곧바로 문자가 왔죠. 준호 씨, 어머님한테 전화했어요. 제 얘기 들으셨죠? 양육비 제대로 주세요. 준호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졌어요. 다들 왜 이렇게 나만 닥달을 하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소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준호는 소파에 쓰러지듯 누웠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진짜 힘들어. 뭘 도와달라는 거야? 돈 좀 빌려줘. 혜림이한테 줘야 해. 양육비가 모자라대. 소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봤어요. 지금 내 돈으로 상간녀 양육비 된다는 거야? 상간녀 아니야. 내 아이 엄마야. 와, 사랑과 전쟁에서나 볼 법한 일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네? 여보, 제발. 이번만 도와줘. 준호는 애원했어요. 소연은 일어서려다 속병이 생길 것 같아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내가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상대 안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은 해야겠어. 당신 아버님이 혼외자 만들어서 어머님이 마음고생하신 걸로. 그렇게 아버님을 미워하더니 당신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 어머님도 그래. 본인이 그 일로 그렇게 힘들어 하셨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어쩜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당신도 혼외자 동생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했으면서 어른들이 결혼할 때 왜 집안을 보라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 내가 겪어보니 정말 옛말이 틀린 게 하나 없네. 난 그냥 당신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건데 내 생각이 틀렸어. 이런 말까지 들은 이상 난 곱게 당신들 속 편히 살게 해줄 생각 없어. 앞으로 단단히 각오해야 할 거야. 내가 지금껏 무조건적으로 위해주고 들어주니까 내가 만만했지? 상대에게 참아주는 건 상대를 위한 마음이 있을 때 얘기야.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달라졌어. 어디 한번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기대해도 좋아. 그동안 속에 담아둔 말을 폭포수처럼 쉬지 않고 쏟아냈어요. 준호는 놀라서 입만 벙긋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결심이 선 어느 날이었어요. 소연은 거실 테이블에 서류를 가지런히 놓고 준호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었죠. 앉아요. 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얘기할 게 있어. 준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소연은 서류 첫 장을 밀었죠. 우리 이혼합시다.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지. 이미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결정한 거잖아. 소연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두 번째 서류를 밀었죠. 이건 또 뭔데? 당신 카드 사용 내역이야. 6개월치예요. 총 3,800만 원. 준호는 서류를 보면서 손을 떨었어요. 서연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예상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녹음 파일 목록이야. 당신이 술 취해서 한 말, 시어머니 발언 전부 녹음했어. 세 번째 서류가 나왔죠. 이건 혜림이가 보낸 메시지 캡처본이고, 마지막으로 이건 전세 계약서야. 네 명의 인권 알고 있지? 소연은 계약서를 펼쳐서 보여줬어요. 당신 어머니는 나보고 나가라는데 이 집은 결혼 전 우리 아버지가 주신 돈으로 마련한 네 명이야. 내가 아니라 당신이 조용히 나가주면 되는 거야. 여보,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이제 얘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도록 해.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정도 사무실로 와. 소연이 명함을 건네자. 준호는 당황했죠. 위자료는 얼마 요구할 건데? 2억 원. 그게 말이 돼? 나 돈 없어. 그건 당신 문제야. 돈도 없으면서 상간녀에게 그렇게 쓸 돈은 어디서 났어?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당신이 불리해. 알고 있지? 이쯤에서 조용히 합의하고 당신도 당신 아들한테 가서 살아. 핏줄을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감 강한 사람이니까 이혼도 책임감 있게. 잘 마무리해 주길 바래. 소연은 일어섰어요. 짐은 이번 주말까지 싸서 나가줘.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서로 같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빠르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네. 너 이렇게 독한 여자였어? 조용히 모르는 척 증거 수집하고 있었다니 놀랍네. 네가 좀 이해해 줄 수도 있는 문제였잖아. 나도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네가 조금만 이해해 줬다면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었어. 준호가 소연 팔을 잡으려 했어요. 소연은 팔을 뿌리쳤죠. 손대지 마. 이제 남이야.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어야지. 당장 정리하고 이 집에서 나가. 서연은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같은 시각 혜림은 말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준호 씨가 위자료 2억 원 내야 한대요. 그걸 준호가 왜 줘? 지금까지 살아준 정이 있는데 그냥 좋게 헤어지고 서로 새 출발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어머님 아파트 두 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말수는 불길한 느낌에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그게 왜? 한 채 파시면 저희 양육비 보태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채에서 같이 살면서
아이 키우는 거 도와주세요. 뭐라고? 내 집을 팔라고? 하나뿐인 손주 낳아드렸잖아요. 박씨 집안대 이을 아이인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 손주 어떻게 해요? 혜린 목소리는 아주 당당했어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내가 돈도 주고 이 나이에 애를 보라고? 어머님, 준호 씨는 돈이 없어요. 어머님이 도와주셔야죠. 말수는 분노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내가 대체 집안에 뭘 드리려고 한 거야? 1년 후였어요. 소연은 새로 꾸민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으로 투자한 주식이 잘 됐어요. 3천만 원이 1억 8천만 원이 됐죠. 문화센터 강의도 늘었어요. 결혼하고 신경 쓰던 자잘한 일들이 사라지니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늘어났죠. 이제 월 500만 원 넘게 벌었어요. 휴대폰을 보니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딸아, 오늘 저녁에 엄마 집으로 와. 맛있는 거 해줄게. 알았어, 엄마. 6시에 갈게. 소연은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따뜻한 햇살에 마음도 포근해졌어요. 이혼 참 잘했어. 혼자 사는 것도 나름 괜찮네. 여러분은 소연이의 새 출발을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